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내홍 수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명 개정을 설 연휴 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복수 후보군을 설정해서 당원 투표를 거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왜 당명을 바꾸는지에 대한 저희의 변화의 노력 이런 것들이 담기는 게 저희들의 숙제라고 할 수 있죠. 또 이번 주부터 당을 지방선거 준비체제로 전환해 인재영입위원장을 선임하고 공천관리위원회도 꾸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당무감사 결과에 따른 당협위원장 교체도 단행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열심히 일하지 않다가 지방선거 때만 공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당협위원장들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한동훈계 당협위원장들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는 8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새 결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제명 문제는 끝난 얘기란 입장입니다. 지지 집회에서도 지도부 향한 강경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고 토크 콘서트 예매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만 당의 당원 단규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된 것인 만큼 토크 콘서트에서 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 여부를 비롯한 향후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밝힐지 주목되는데 당분간 시간을 두고 여론의 흐름을 볼 거라는 게 친한동훈계 인사들의 전언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서 한 전 대표 토크 콘서트의 좌석별 티켓값이 다른 점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한 전 대표는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며 공천 헌금 의혹 등 민주당이 진짜 정치 장사의 본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국회 앞 서울 여의도 일대 빨간 플래카드를 든 이들이 운집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확정하자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규탄 집회를 연 겁니다. 집회 주최 측은 10만 명 넘게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은 돌아온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보수논객 조갑제닷컴 대표 등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몰아내야 할 것은 장동혁뿐 아니라 윤어게인이라는 이름의 유령인 것입니다. 한 전 대표는 집회 참석 대신 온라인 플랫폼에 고맙다거나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와 같은 글을 실시간으로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제명은 과거의 문제라며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당원의 목소리는 지금은 당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장 대표 사퇴 요구 등에 대해선 대표는 전당원 투표로 선출된 자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의 다음 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보단 정치적 모색으로 기울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지 않고 6월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는 겁니다. 대구 등 특정 지역의 선거 구도가 어떻게 짜이는지 지켜보다가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 전 대표 측 인사는 전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장동혁 대표 당무 복귀 이후 처음 열린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이 상정돼 거수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 9명 가운데 장동혁, 송원석, 정점식,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조광한 등 7명이 찬성한다고 손을 들었고 기권은 개파색 옅은 양향자 1명, 반대는 친한계 우재준 1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의 제명은 최고위 의결만으로 가능하고 의결 요건은 과반 찬성이라 제명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지만 장 대표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명 사유가 된 당원 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당 게시판에 올렸다는 건데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4일
한 전 대표가 가족들이 글을 올린 걸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족들의 작성 사실은 인정된다며 당 업무방해 행위로 규정한 뒤 제명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제명 확정 4시간쯤 뒤 한 전 대표는 국회에서 6문장짜리 입장을 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12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입당한 지 25개월 만에 당적을 박탈당했습니다.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의 경우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인 복당할 수 없고 이대로라면 6월 지방선거는 물론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도 국민의힘 소속으론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한 전 대표 제명으로 국민의힘 내부는 쪼개졌습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가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제명 찬성파는 악성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고 외치며 장 대표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보미 기자입니다. 친한동훈계 의원 16명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은 해당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제명을 반대한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을 과연 우리가 사과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타협을 설득해왔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에서 장동혁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제명 찬성파 인사들은 더 빨리 결론 냈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 장 대표 측 인사는 친한계 의원들이 동반 탈당은 막상 안 하지 않느냐며 임팩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재를 시도해온 초재선 의원 모임은 뺄셈의 정치를 했다고 장 대표를 비판했고 제명을 계기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한 전 대표도 겨냥했습니다. 두 전현직 대표들은 2023년 말 출범했던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선 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땐 한 전 대표가 장 대표를 소울메이트라고 부를 정도였고 국회 계엄 해제안 처리 땐 힘을 합쳐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반대와 찬성으로 갈라섰던 두 사람은 쫓아내고 쫓겨난 악연으로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SBS 김보미입니다. 국민의힘 출입하는 박찬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한동훈 전 대표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돌아오겠다는 거죠? 네, 일단 돌아오겠다고 공언한 한 전 대표 말을 보면요. 일단 신당 창당 가능성은 스스로 차단하는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럼 복귀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선 법적 대응이 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인용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다만 한 전 대표 측은 오늘 이 가처분 가능성을 닫은 건 아니지만 한 전 대표의 말의 의미가 법적 다툼으로 돌아오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 측 입장에서 가처분 기각의 위험성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2022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징계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려 하자 가처분 신청을 5건이나 했지만 4건이 기각 혹은 각하됐고 결국 자진 탈당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 법적인 길이 아니라면 이 정치적 복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무소속 출마설부터 짚어보면요. 한 전 대표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다음 당으로 복귀를 시도할 가능성입니다. 네. 대구, 인천 등 몇몇 지역이 벌써 거론되곤 있지만 친한계는 말을 아낍니다.
재보선 출마도 안 하고 때를 기다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지선에서 패하고 이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날 경우 징계 취소와 복귀를 모색하는 거죠. 한 전 대표는 다음 달 8일 토크 콘서트에서 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언급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 제명 반대 목소리도 컸던 것 같은데 결국 장동혁 대표가 강공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사실 장동혁 대표도 제명에 따른 당내 반발을 예상을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제명이란 칼을 빼든 건 이 자신의 각을 세워온 친한계 인사들을 당에서 고립시키는 게 이 보수 진영의 결속력엔 플러스란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 전통적 지지층부터 다져서 영남권 승리와 수도권 약진을 이루면 이 보수 지킴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성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실제로 장동혁 지도부는 제명 찬성 당원들이 더 많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강성 지지층이 기댄 채 선거 승리가 가능하다고 믿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당내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 현재 보수 진영에선 괴멸의 위기다 아니다, 재편의 기회다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도 갈등의 봉합이 나았을지 아니면 이렇게 각자의 길로 헤어지는 게 나을지 뭐 그런 문제로도 보입니다. 이 분명한 건 이 선거로 평가받는 정당으로서 곧 국민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장안 내분에 한 걸음 떨어져 이 광망해온 중도층이 이 결국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이 보수층이 실제로 결속할지 이 큰 틀에서 이 사태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